예,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. 한판직감 세 번째 질문으로 갈 텐데요. 세 번째 질문 역시 민주당 관련 이슈가 되겠습니다. 이제 이준석 전 대표뿐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, 두 이 전 대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연말까지 기다리겠다. 그리고 새해는 새 희망을 품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요. 이재명 대표 연말까지 시간을 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부분 일단 외부 입장의 눈을 들어보겠습니다. 김용태 전 최고.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이 좀 어렵지 않을까 되는 생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렵다. 창당을 하게 되려면 현역 의원들의 합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예.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인사들에 대한 차단이 있잖아요. 어떻게 보면 고립 작전을 쓰고 계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한다고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이 거의 없지 않나. 그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사실 창당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결을 달리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좀 현실 정치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을 막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막아질 것이다. 예, 그런 고립 작전을 통해서 막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죠. 박성민 전 최고. 뭐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. 다 같이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왜냐하면 일단 지금 보면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께서 좀 전격적으로 움직이고 계신 것 같아요. 시작이 된 것 같고 예. 이분들이 뭐 따로 회동도 하시고 이재명 대표와도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해 보니 예. 이낙연 전 총리도 함께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예.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해 이제 당의 큰 어른들이 좀 움직이고 계신 모습들을 보면 어쨌든 지금 당내에 실제하는 이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. 예.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사실 최근의 메시지를 보면 뭐 당에 대한 실망감은 표출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대화의 여지는 또 열어두신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많은 노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실 초반에는 정말로 이낙연 전 대표가 당장 내일이라도 탈당하지 않을 것이냐 네.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. 주변 분위기가 이렇게 좀 뜨겁지 않았어요. 그래갖고 어느 순간 약간 좀 숨고르게 돌아간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연말까지 시간 줬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창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? 현재까지 그렇죠. 기류. 지금 고립 작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. 이건 고립 작전이 아니라 고립이 좀 자초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고립 자초됐다. 왜냐하면 대의 명분이 좀 부족해 보이죠. 양당 체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양당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 기억엔 단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는 정치인이셨거든요.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의 성장을 견인해내기도 했지만 민주당이라는 정당 안에서 본인이 정치적인 역량을 길러왔던 분이시거든요.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나간다고 했을 때 원내에 따르던 뜻을 같이 하던 의원들조차 같이 세교합을 하지 않고 있는 거는 본인이 든 그 깃발에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재명 대표 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다만 그런 우려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만남이 성사됐는데 이낙연 대표께서 만나봤지만 여전히 내 성에는 차지 않는다. 난 나간다라고 하면 더 민주당의 분열이나 이 문제가 더 가속화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예.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만나야 된다. 자, 저 김종혁 전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? 이낙연 전 대표를 또 취재 현장에서 많이 뵙기도 하셨었는데 옛날에 뵀었죠. 뭐 예. 지금이 아니지만. 과거의 네. 어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신중한 분이잖아요. 미래 판단을 볼 때. 네.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신중한 분이고 자기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는 분인데 그래서 그때 뭐 거의 나갈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. 그렇죠. 예. 네.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건 자기가 실행하지 않는 얘기를 저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예. 그 이낙연 대표를 막으려면 뭔가 이재명 대표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. 근데 요구하는 게 너무 극단적이라고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당대표 사퇴하라는 거 아니에요? 이낙연 전 대표 말씀은. 그렇죠. 뭐 결국은 그런 건데. 예. 근데 적어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민주당이 사당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. 개딸들이 동원되고 친명 세력들이 중심으로 그 주변을 구축을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비명계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뭐
한 발에 총알이 있으면 매국노보다 당신에게 쏘겠다는 이런 프레카드를 내걸고 수박들을 깨는 퍼포먼스. 뭐 이게 당의 입장은 전혀 아니고 강성 지지자들이 움직이는 그렇죠. 근데 거죠. 그것이 예, 예. 결국은 이재명 그 배후에 그것을 그 뒤에서 웃으면서 즐기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가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해소를 해줘야 된다. 재명인의 마을 이장 그거부터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하시고 있고 예. 그다음에 지금 비명계에 대해서 뭐 공천 탈락도 보면 최성 시장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 시장을 하신 분이라 제가 아는데 예. 7, 8년 전에 시장을 했던 사람이 그때 당시에 당정 협의가 제대로 안 됐다고 그게 무슨 그 탈락의 부적격의 사유라는 이유냐? 게 부적격의 사유라는 것은 제가 봐서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. 그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명계에 대한 예정된 학살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.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명확한 되는데 신호를 줘야 된다. 예, 그게 없으면 근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시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입에서는 관련한 말씀이 전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박성민 전 최고. 뭐 약간 간접적으로만 간접적으로만.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예. 이제 뭐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어. 뉘앙스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발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. 뭐 말씀하신 대로 조금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좀 더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실 필요는 있죠. 어쨌든 이번 총선에 사실상 모든 걸 거신 분 아니겠습니까? 이재명 이재명 대표께서도 대표 역시 본인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석에서 당내 의원들을 만날 때에도 이번 총선에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이 달려 있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예. 총선에 정말 모든 걸 걸고 임하겠다 이런 각오가 좀 있으신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.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안에서 좀 분열되고 이탈할 수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. 물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뛰쳐나가는 분들 또는 뭐 당에 계속해서 좀 부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이 갈등 봉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, 적극적인 리더십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자,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이미 뭐 개딸 문제에 대해서 8번 뭐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도 하게 되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해야 지금 비명계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?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내가 어느 선까지 해야 되나 이게 해도 막 이제 뺨 때리고 다시 얼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막 그런 기류도 있는 것 같아요. 예. 왜냐면 이제 개딸 뭐 이름을 처음 썼다는 그쪽에서는 쓰지 말아 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그 말이 오염됐다라고도 하고 또 뭐 보수 언론과 보수 진영에서는 왜 개딸을 방치하냐 하지만 사실 여러 경로로 또 공식적으로 이런 건 당내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 메시지를 냈었거든요. 예. 근데 그 부분보다는 이른바 개딸 저는 대단히 확증 편향돼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과다대표돼 있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. 정말 개딸의 움직임이 예,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민주당 당원으로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. 중도에 더 가까우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당을 좀 여론 구조를 왜곡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.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여러 차례 이제 말했지만 저는 부족하다면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경로라는 메시지가 대통령 관련해서 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 개딸들의 경로 뭐 이 정도 메시지가 나오면 비명계도 좀 뭔가 이번엔 정말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? 자, 아무튼 제가 요즘 경로가 뭐 많이 나와가지고 들을 때 말씀이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은 이게 이제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를 하면서 뭔가 혁신의 이미지가 있고 이제 50대 73년생 당 대표가 나오고 또 이준석 전 대표로 또 상징되는 또 젊은 당 대표가 있고 해서 이제 어떠한 국민의힘에는 그래도 어떤 젊은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낸다. 민주당은 뭐냐?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혁신의 모양이나 양태는 뭐냐?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뭐 김정필님 말씀하시겠죠? 박성민 전 최고부터 말씀 주시죠. 근데 뭐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지만 그게 과연 이제 혁신일 거냐 이거는 조금 두고 봐야 판가름이 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. 예. 왜냐하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는 게 혁신은 아니죠.
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음. 뭐 아바타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예. 사실 용산 직할 체제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. 그런 면에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는 것이 꼭 국민의힘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다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뭐 민주당을 향해서 너무 혁신의 움직임이 둔하다 이런 비판은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실제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와 강하게 이제 대여 전선을 긋는 것만으로 과연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. 왜냐하면 민주당 너네는 뭐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국민들께서 하실 거거든요. 그러면서 저희는 어떤 인물들로 총선을 치를 거고 어떤 대표 정책들로 총선을 치를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당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인재 영입이 이뤄지고는 있다고는 하나 뭔가 이 전략적 인재 배치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 나오는 무슨 벨트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움직임은 좀 제가 봤을 땐 둔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움직임 또는 시그널이라도 일부 지금 상황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잔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자, 한 1분 남았는데, 자,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일이면 인준을 받고 이제 당대표로서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대개 새로 선출되면 이제 야당 대표 만나잖아요. 이재명 대표의 만남 이루어질까요? 당연히 만나셔야겠죠. 양당 대표시고 만나셔가지고 좀 민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예.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날까요? 예, 만나는데 이제 이게 유의미한 발언이나 정말 화합의 하나의 전초가 될 것이냐. 전 그렇게까지 되진 않을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. 이제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의 그림자 안에 아직까지 갇혀 있는 것처럼 보여서 뭐 전격적으로 뭐 소통을 하겠다느니 김기현 대표께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좀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어서 예, 좀 기대를 많이 걸진 않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만나겠죠. 근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예. 뭐 여기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제는 게임이 시작된 거잖아요. 아하.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데 그 뭐 형식적으로 만나서 뭔가 뭐 다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사실 지금 경기가 시작됐는데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언론도 뭐 그렇게 막 무리하게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자, 한판 직감 오늘 성탄절 함께 하셨는데요. 자, 오늘 나와주신 두 분,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,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좋아요, 구독. 알림 설정.